질의해 주십시오. 네, 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다 들으시고 차분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로는 송영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야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직간접적으로 러시아 쪽으로부터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 우리가 흔히 말하는 LNG 특수라든지 조선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첩보라든지 동향 파악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아까 송영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사님 의견을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러시아 외교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지대합니다. 뭐 지정학적으로나 그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봐서요. 특히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갈등 국면, 크림반도 이슈로 인해서 갈등 국면인데 이번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상황의 유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러시아 외교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공공외교가 필요한 것 아니냐.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공공외교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한국 학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한국 학교는 물론 교육부가 관할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한국 학교 이사장이나 주요 이사들이 주로 전부 이제 저희 대사관 직원들입니다. 그리고 유럽 내에 공인된 공립학교로는 유일하고요. 근데 최근에 대사님도 아시다시피 한국 학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썽들이 좀 있었고 교장 선생님 교체 이후에는 좀 안정을 찾는다라는 그런 교민들의 의견을 접수를 했습니다. 한국 학교와 관련해서 유럽 내 유일한 공립학교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대사께서는 좀 더 관심을 기울이셔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92년 이후에 지금 역사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잘 그렇습니다. 살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우선 모스크바 한국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스크바 한국학교가 좀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위를 떠나서 모스크바 한국학교가 주 러시아 대사관 부속 학교로 있다는 차원에서 공관장으로서 저희 학부모님들께 우선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그동안에 총영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한국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교장 선생 등 교직원 들과 한 30여 차례에 걸쳐서 긴밀한 협의를 했었고 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교장 선생이 이제 새로 부임을 해왔고 그래서 학교는 일단 정상화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좀 미결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신임 교장 선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부모회와 또 학부모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한 가운데 학교 정상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러간 갈등 국면 속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 부분도 제가 늘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의원님께 오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국과 러시아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특히 전략적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북핵 문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긴밀하게 협의가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11월 대선 이후에 미러 관계가 다소 좀 요동칠 수 있다는 부분에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러시아랑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외교 분야에서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외교 분야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러시아 싱크탱크, 특히 러시아 외교부 자문단
그게 대통령 행정실, 저희로 치면 청와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잠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싱크탱크 핵심 인물들과 교류 협력국을 좀 넓혀가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공공외교 거점 공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근데 담당 직원은 단 한 명이고, 그 직원도 사실 국내 정세를 해가면서 공공외교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공공외교 전담하는 공사가 있고, 공공외교과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외교 거점 공관으로 지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한 명이 다른 일과 함께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인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야말 프로젝트 참여. 제가 노바텍 회장, 미헬슨 회장과 이 프로젝트 때문에 한 5차례 이상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미헬슨 회장이 송영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야말 프로젝트 또한 북극 LNG2 프로젝트에 저희가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실망감을 나타냈고, 이러한 실망감이 결국엔 앞으로 우리가 노바텍이 발주하는 또는 지베스타 조선소가 발주하는 여러 가지 쇠빙 LNG 발주선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셨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는 그래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노바텍이라든가 러시아 소프콘플로트라든가 이런 데서 발주하고 있는 선박을 저희가 안정적으로 선박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과의 근소한 기술 격차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에 LNG 환적 설비를 저희가 전량 수주하게 된 것도 결국엔 그러한 근소한 기술 차이를 중국이 아직은 극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만 이러한 근소한 기술 격차가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작동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자신할 수가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야말 프로젝트라든가 북극 LNG2 프로젝트와 같이 대규모 프로젝트에 경제성도 중요합니다만은 송영길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러시아와의 그 관계 강화, 확대, 러시아의 마음을 산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정치적 결단에 따른 저희 자본 투입도 좀 필요하다 하는 거 생각합니다. 네, 윤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